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0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오후 1시 현재 투표율, 사전투표율 그리고 오늘 본투표율을 합산한 오후 1시 현재 합산 투표율은 53.4%입니다. 53.4%. 이틀 동안 있었던 사전투표 그리고 오늘 있었던 본투표를 합산한 겁니다. 합산하되 오후 1시 현재로 자른 것인데 53.4%는 4년 전 2020년 총선 때보다도 3.7%포인트가 높습니다. 3.7%포인트가 높습니다. 4년 전에 투표율은 66.2%였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66.2%입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은 이번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70% 정도, 7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굉장히 높은 총선 투표율로서는 굉장히 높은 투표율입니다. 7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70%. 지난 5일 6일 있었던 사전 투표율은 31.3%였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31.3%가 사전 투표를 했고, 이것은 2020년 총선보다도 4.6%포인트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투표율을 보면은 본투표율은 4년 전에 비해서 0.7%포인트 정도 낮아졌습니다. 즉 사전투표에 나온 사람이 많아졌고 본투표에 나오는 사람은 오히려 약간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좀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나오는 사람은 민주당 등 야당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적극적입니다. 반면에 여당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본투표에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전투표율은 4.6%포인트 높아지고 본투표율은 0.7%포인트 정도 약간 낮아졌습니다. 즉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고 민주당 등 야당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사전투표에 많이 나갔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선거 막판에 투표율이 보면은 결코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본투표에서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지기를 바랐을 겁니다. 본투표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대거 나온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런 이변은 현재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율만 보면은 국민의힘에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표율, 합산 투표율, 사전 투표율과 오늘 본 투표율을 합친 합산 투표율 이 랭킹을 내면은 제일 높은 지역이 전남입니다. 59.6%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종시입니다. 57.3%입니다. 세 번째는 전북입니다. 57.1%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광주입니다. 56.7%. 전남, 세종, 전북,
광주 이 지역은 거의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유리한 지역입니다. 경북은 8등이고요. 경남은 6등이고 부산은 12등이고 울산은 13등이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경상도 지역 그리고 대구는 꼴찌입니다. 대구는 현재 합산 투표율이 49.9%로 꼴찌입니다. 즉 경상도 지역 국힘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경상도 지역에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합산 투표율이 낮습니다. 서울은 54.1%입니다. 현재 한시 현재 전국 평균이 53.4인데 서울은 54.1, 전국 평균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경기는 52.1, 인천은 52.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도권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걸 쭉 훑어보면은 이변은 없다. 지금 어제까지 대충 예측이 국민의힘이 100석에서 110석 사이, 그리고 민주당은 160석에서 170석 사이로 예측이 되었는데 그 구도가 크게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선 예상 의석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온 폴리뉴스는 어제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국힘당 97석, 민주당 180석, 조국신당 15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2석, 자유통일당 2석, 무소속 1석을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힘당이 개헌 저지선 또는 대통령 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폴리뉴스는 다른 조사는 뭐 이보다 조금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매체는 지난 3월 13일에는 그러니까 딱 한 달 전에는 국민의힘 141석, 민주당 142석, 조국혁신당 10석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같았다는 거죠. 같았는데 지난 한 달 사이에 완전한 여론의 급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 정치사상, 선거사상 처음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지난 한 달 동안에 일어난 것 중에 제일 큰 것은 의료 대란입니다. 의료 대란이 악화되어 가지고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대학생들 동맹휴학이 계속되고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응급실이 지금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의료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체제의 핵심인 빅5 병원이 하루에 한 10억 원씩의 적자를 보면서 흔들리고 있고 교수들도 사직하고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정원을 고집하고 해가지고 전혀 의료 대란의 해결이 지금 전망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표가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 불통에다가 이제는 무능이라는 이미지까지 더해져 가지고 여론의 거대한 좌회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번 총선은 의료 대란 속 총선이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의료 대란을 일으킨 세력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